안녕하세요. 환경화학 임동휘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 2장 7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먼저 지난 교실 수업에서 했던 알칼리도를 계산하는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H에 따른 알칼리도에 기여하는 화학종에 대해서 각각의 pH에 따라서 알칼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화학종이 알칼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도와 CO2의 용해도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이미 칠판 필기를 통해서 진행했던 수업입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물속에 탄산이온이 농도가 0.05몰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알칼리도는 얼마인가? 자, 첫 번째 방법에는 우리가 몰 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에서는 당량 무게의 개념으로서 당량의 개념으로 알칼리도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몰 농도에서는 어떤 식을 씁니까? 전체의 알칼리도는 또 이러한 화학종, 또 이러한 화학종, 또 이러한 세 개 가장 주요한 물속에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야기되는 두 가지 화학종과, 그리고 요 OH에 의해서 수소이온을 잡아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알칼리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농도들을 다 더하는데, 단 탄산이온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이너스 2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곱하기 2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물속에 0.05몰이 존재하면 탄산이온은 마이너스 2가로 인해서 곱하기 2, 즉 0.1몰의 수소이온을, 물속에 있는 수소이온을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량 무게에서는 우리가 당량 무게를 환산인자로 활용해서 결국은 equivalent per liter라고 하는 화학적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CO3-2가, 즉 탄산이온이 가지고 있는 당량 무게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온이나 그리고 분자, 원자일 때는 원자량 또는 분자량에서 그 원자가를 나눠주면 당량 무게라고 했죠. 즉 탄산이온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60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가가 2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당량 무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즉 탄산이온은 30g만 존재하면 하나의 수소이온을 제거할 수 있는 당량의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당량 무게를 결정하면 당량 무게는 우리가 g으로 나타내고, 요 몰은 우리가 g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 환산을 해야겠죠. 즉 0.05몰일 때는 1몰은 60g이 탄산이온의 분자량이죠. 몰당 분자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값이 나옵니다. 즉 물속에 3.0g의 리터당 3.0g의 탄산이온이 존재하고, 그곳에 이러한 단위 환산을 곱해줍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 이퀴발런트라는 것은 1 이퀴발런트 1몰의 수소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30g의 탄산이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당량 무게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해주면 결국 0.1 equivalent per liter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몰 농도로 계산하든 그리고 equivalent로 계산하든 보시는 것처럼 두 개, 지금 이러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0.1몰의 수소이온 농도를 물속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요 equivalent 이것 또한 equivalent라는 것은 동등한 가치죠. 우리가 알칼리도에서 동등한 가치라는 것은 대상이 뭡니까? 대상이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0.1몰 제거하는 그러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몰 단위 그리고 화학적 단위로 equivalent, 즉 당량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몰 농도로서 계산을 할 때는 곱하기 2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몰 농도 개념에서는 당량, 즉 동등한 가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량의 개념을 추가해주는 의미로서 곱하기 2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당량 무게를 계산하고 요 환산인자를 계산해 줄 때 여기서는 절대로 곱하기 2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요 당량 무게라고 하는 요 개념 안에 당량, 즉 동등한 가치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곱하기 2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몰 농도에서는 곱하기 2를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곱하기 2를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pH가 다양하게 존재할 때 그러한 pH들이 알칼리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또 pH에 따라서 어떠한 화학종들이 알칼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제가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수 중에 존재하는 알칼리도가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3성 몰 equivalent per liter, 즉 10의 마이너스 3성 몰의 수소 이온을 잡아낼 수 있는 이러한 용량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인 자연수의 알칼리도가 이 정도의 값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알칼리도에 기여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화학종 이외에 어떤 화학종이 있다고 했습니까? 뭐 인산이라든지 붕산, 다양성자, 즉 수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자 산의 짝염기도 동일하게 알칼리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만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봤을 때 자연수 1리터에 포함된 알칼리성 용질이 이 정도의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CO2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게 되었을 때의 화학종 분포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pH가 약 7에서 약 한 9 정도 사이에서는 요 탄산수소 이온이 가장 주요한 화학종으로 작용을 하죠. 즉 pH가 8일 경우에 요 물에 녹아져 있는 CO2라든지 그리고 탄산 이온은 농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H에 따른 알칼리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H가 7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pH가 10인 경우, 두 가지를 케이스를 나누어서 각각 알칼리도 계산 그리고 그에 따른 화학종 농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H가 7인 경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pH가 7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pH가 여기가 7이죠. 7이면 그래프를 쫙 그어보면 pH가 7일 때는 가장 주요한 화학종이 요 탄산수소 이온입니다. 그리고 물에 녹아져 있는 CO2 양도 물론 존재하지만 적게 되고, 그리고 더욱이 탄산 이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pH가 7이라는 경우는 어떤 얘기를 나타냅니까? 수소이온이 물속에 녹아져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pH와 pOH의 합이 총 14이기 때문에 pOH가 7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OH-이온의 농도가 동일하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겁니다. 즉 pH가 7인 농도에서는 우리가 물속에 존재하는 알칼리도가 대략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속에 존재하는 OH-이온의 농도보다 훨씬 더 많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즉 pH가 7인 경우에는 탄산수소 이온이 다른 화학종의 농도보다 월등히 더 높기 때문에 알칼리도에 기여하는 화학종은 탄산수소 이온이 가장 주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칼리도는 탄산수소 이온과 그리고 탄산 이온과 OH-이온 세 가지의 합인데, 이런
탄산이온과 그리고 OH-이온의 농도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알칼리도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성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전제한 내용이 자연수 중에 알칼리도가 10의 마이너스 3성이라고 가정, 즉 전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을 때 그때의 평형상수, 그리고 두 번째 평형상수,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Ka1과 Ka2가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HCO3-가 값이 정확히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때 주어진 H 플러스 농도도 고정되어 있죠. 왜? pH가 7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죠.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CO2 마이너스, 즉 물에 녹아져 있는 CO2의 농도를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이 정도의 농도가 나오겠죠. 또 마찬가지로 Ka2의 평형상수식을 활용을 하면 앞에서 계산했던 요것과 그리고 요것 다 알고 있죠. 그 알지 못하는 탄산이온의 농도는 Ka2 상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값을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내용이 뭡니까? CO3-2가는 농도가 굉장히 작다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농도가 얼마입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굉장히 작죠. 즉 탄산수소이온의 농도에 비해서 요 탄산이온의 농도가 현저히 낮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pH 7이 존재하게 되면 7에서 약 한 9 정도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의 알칼리도에 기여하는 화학종의 가장 주요한 화학종은 뭡니까? 탄산수소 이온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pH가 10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가 10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pH가 10인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가 됩니다. 자, pH 10에서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탄산수소 이온과 그리고 탄산이온의 농도가 무시 못할 정도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pH가 10이라는 것은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 농도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이 정도의 값이면 이런 농도를 서로 상대적으로 세 가지의 화학종의 농도를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도를 우리가 모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농도는 하나, 둘, 세 가지의 농도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미지수가 있을 때는 몇 개의 방정식, 몇 개의 관계식이 필요합니까? 세 개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미지수에 대해서 세 가지의 관계식을 알면 연립 방정식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OH-이온은 이런 값을 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알칼리도 공식에 의해서 요 몰 농도 공식에 의해서 알칼리도는 10의 마이너스 3성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공식에 의해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탄산수소 이온과 탄산이온을 이어주는 관계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Ka2. Ka2식에는 탄산수소 이온과 탄산이온이 같이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3개가 나오면 이 3개의 관계식을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죠.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풀면 각각의 농도를 계산하게 되면 탄산수소 이온, 탄산이온, OH-이온 이렇게 각각의 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탄산수소 이온 농도가 탄산이온보다 약간 더 높죠. 자, 이렇게 도출된 결과로서 우리가 알칼리도를 계산할 때는 곱하기 2를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요 값들이 알칼리도의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값들을 다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전제했던 10의 마이너스 3성 몰의 알칼리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칼리도가 CO2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알칼리도가 높으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가 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크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이산화탄소 용해도라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을 때 이러한 세 가지의 화학종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농도를 물속에 녹아져 있는 세 개의 농도를 모두 합한 것을 우리가 총 이산화탄소의 용해도, 즉 물에 녹을 수 있는 농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 두 번째 전제는 우리가 앞 그 챕터 2.3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즉 390ppm을 가정을 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때 pH가 5.6이 나왔고 이때 주요한 화학종이 5.6이니까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값에서는 중요한 화학종이 이산화탄소랑 그리고 탄산소 이온 두 가지밖에 없겠죠. 즉 탄산 이온은 우리가 무시를 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즉 알칼리도가 없는 순수한 경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문제를 푼 경우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그리고 탄산소 이온 농도를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해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값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 방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 정도의 알칼리도에서 알칼리도가 없는 경우에 CO2의 용해도는 이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알칼리도가 존재하는 경우 알칼리도를 우리가 NaOH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aOH는 강염기죠. 강염기는 뭡니까? 강염기라는 것은 물속에서 완전히 해리된다는 거죠. 즉 NaOH가 1몰이 들어가면 OH-이온도 1몰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물속에 요 OH-이온의 농도가 동일하게 이 정도 존재를 하게 되고, 또 OH-이온이 이만큼 존재를 하게 된다면 다른 말로 뭡니까? OH-이온도 알칼리도에 기여하는 화학종이죠. 동일하게 알칼리도가 이 정도의 알칼리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저 여기는 몰이 되겠죠. 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요 NaOH가 물에 녹게 되면 OH-이온이 당연히 생성됩니다. 그때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러한 탄산수소 이온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만큼의 OH-이온이 생겼고 그와 동등한 HCO3- 이온이 물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요 CO2의 용해도는 보시게 되면 앞에서 두 가지의 화학종이 제일 주요하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pH가 지금 대략 한 5.6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CO3- 이가를 탄산이온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CO2 농도는 앞에서 했던 동일한 농도고, 그리고 HCO3- 이온의 농도는 우리가 정해준 알칼리도, 높은 알칼리도에 의해서 생성된 HCO3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CO2 용해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초에 알칼리도가 없을 때는 이 정도 CO2가 녹을 수 있는 반면에 알칼리도가 높게 존재를 할 경우에 CO2의 농도가 약 100배 이상 이렇게 높아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알칼리도와 그리고 CO2 용해도의 관계, 그리고 각 화학종의 농도를 계산하는 이러한 계산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